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모처럼이죠. 2차전지 섹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썸네일 제목처럼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제 저희가 또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 회원분들께는 이제 어제 그제 이제 2차전지 상승 논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주력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오르려면 크게 오르거나 혹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 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지금 이제 3,200포인트까지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못 올랐죠. 즉,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런 건데,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얼마 전서부터 2차 전지 섹터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됐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포스코 퓨처 M이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아울러서 이제 네 종목 정도, 특히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차트 완성도가 뛰어나야 돼요. 차트 완성도가 높은 네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이수신 장군님이죠. 23전 23승.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기적과도 같은 것 같지만 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신 장군의 대단한 것은 지는 게임은 지는 승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기는 승부만 골라서 했다는 거죠. 자, 이제 23전 23승의 비교를 해서 아래 보면은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하다. 저는 이제 100배 뭐 혹은 1000배 이상 중요하다 봅니다. 개인 투자가는 대체적으로 자기는 나는 이제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해. 나 그래서 돈을 못 벌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매수를 신중하게 하세요. 많이 오른 종목 하지 마세요. 모르는 종목, 잘 모르는 종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치주 대세론인데요. 가치주들은 말 그대로 가치 대비 자기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물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즉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뭐 급등주까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급등주도 많이 나왔죠. 여하튼간에 효과적인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저평가 가치주는 반드시 이기는 승부입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2만 원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경험해볼 만해요. 22만 원이면 사실 뭐 하루에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기도 하고 깨먹기도 하는데요. 그거 아까워서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논리적으로 많이 말씀드려요. 노하우라든가 논리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현대투자연구소 체험 VIP를 이제 여러분께서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굉장히 커다란 영감을 저는 얻을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를 합니다. 관심 있게 한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려 하면은 이제 주가와 경기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이제 주가는 미래 가치의 선반영이라고 보는 거죠. 미래의 주가가 좋을 것이라면 주가가 이제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미래의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뭐 실적도 안 좋을 것이다라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게 일반적이죠. 자, 지금 이제 제가 그림을 검정색 것이 지금 이제 좌측에 보면 경기죠. 경기를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경기가 침체죠. 경기가 침체였다가 특정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경기가 다시 화랑을 보였다가 다시 경기가 꺾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주가, 경기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주가는 이 미래가치 선반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경기 바닥 보통 1년 전에 주가 바닥이 먼저 와요. 그리고 이제 상승 전환되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져요.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조셉 그랜빌의 말을 인용한다면 월 오브 월이죠.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초기에는 경기가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거든요. 악재 속에서 오른다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특정 시점에서 주가가 상투를 찍고 빠집니다. 본격적으로 하락하는데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요. 경기. 그래서 보통 상투 국면에서 경기 상투 6개월 전에 주가가 먼저 상투가 옵니다. 그러니까 상투 구간에서는 6개월, 바닥 구간에서는 1년 정도 선회한다. 요 주가와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2차 전지 테마를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뭐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사실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어떤 뭐 기법이라든가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하튼 2차 전지 섹터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뭐냐면 저희가 회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랬죠. 역사적 고점, 코스피 역사적 고점이 이제 3,300포인트입니다. 장중에 3,316을 찍은 거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3,300, 결국 나중에 뭐 4,000 가고 5,000 간다 하더라도 역사적 고점 3,300포인트를 다이렉트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봐야 돼요.
한번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보 전진이면 뭐 2, 3보쯤에 후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온다면 뭐가 조정이 들어오겠어요? 그동안 지수를 2,400포인트, 2,500포인트서부터 이제 3,200포인트까지 지수를 주도해 왔던 그런 종목이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주가가 과다하게 빠지면 안 돼요. 지수를 이제 방어해 줘야 되죠. 방어해 주는 건 뭐냐면 그동안 못 갔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드는데, 자, 하이닉스가 조정받으면 하이닉스가 오를 때 못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이닉스가 조정받으면 하이닉스에서 몰려있던 매기가 그런 쪽으로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2차 전지의 상승 논리를 뭐냐면 역사적 고점, 코스피 역사적 고점 3,300포인트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제 그 매기가 소외주들, 2차 전지, 하이닉스가 아니라 소외주들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일본 차트가 되겠는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대세론이 우리가 뭐 가치주 대세론이든 여하튼간에 랠리가 이제 4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죠. 하이닉스가 이제 죄송합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그 4월 달에 바닥을 짜고 본격적으로 랠리가 지속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717 개파락이라 7월 17일 날 갭이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그 돌파 갭의 반대 이런 건 이제 소멸 갭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이제 그 하락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7월 17일 날. 저는 이거로 이제 그 코스피가 본격적인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데미지라면 한 달 정도 조정받습니다. 여러분들 한전을 참고하시면 돼요. 한전이 지난번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3일 연속에서 뭐 대략 한 7천만 주 이상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거기에 따른 반동으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7월 17일서부터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다면 기본적으로 8월 중순까지는 이제 하이닉스가 다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봐야 되겠고, 그동안에 이제 하이닉스가 못 오르면 그 몰려있던 매기가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하이닉스 여러분들 717 개파락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차트가 이제 하이닉스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그 포스코 퓨처 M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앞서 이제 7월 17일 날 개파락이 나왔죠.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개파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게 그럼 그 2차 전지가 이렇게 그 8월 18일 되겠죠. 2차 전지가 하이닉스가 이제 7월 17일 날 이제 개파락 대량 거래 수반과 함께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죠. 개파락과 함께 그 다음 날 2차 전지 쪽으로 매기가 집중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하이닉스의 조정으로 인해서 아울러서 이제 그 코스피 3,400에 따른 부담감이 현실화되면서 소외됐던 못 올랐던 이제 그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어떤 그 수급에 특히 역학관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손실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워낙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 상당히 낮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 리스크, 이제 하이 리턴이죠. 기대 수익이 높으면 리스크가 크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크가 작아요. 리스크가 작은데 굉장한 어떤 그 이익 가능성이 그 어떤 그 승산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명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선진국 중심 명인들이 많은데 일본의 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일본의 명인, 미국의 명인 하여튼 뭐 무지하게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의 명인 중에서 가장 제가 그 존경은 아니고 존중하는 투자자가 하나가 고레가와 긴조입니다. 뭐 고레가와 긴조, 아나케타 키슈, 뭐 곤조 노부, 사케다, 다케다,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우라카미 훈이요는 저에게 굉장한 또 영감을 안줬습니다. 주식시장을 이제 4개 비유했던 그런 인물이죠. 여하튼간에 이 고레가와 긴조는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 우리가 그 워런 버핏 아시죠? 그 일본의 워런 버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 일본 소득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제 거북 3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하튼간에 고레가와 긴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가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경기의 흐름을 이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레가와 긴조는 아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을 거예요. 여하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에 박혀서 경기의 흐름을 읽고 경제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경기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흐름의 전환점에다 투자를 해요. 전환점에다가. 예? 그러니까 안 좋은데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건 뭡니까?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때 그 전에 투자하는 게 최고가 되겠죠. 저는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례로 이제 그 포스코 퓨처 M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퓨처 M은 흑연계 응급제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게 그때 이제 강하게 오른 날인데, 자, 미국이 중국 흑연 응급제에 대해서 93.5%입니다. 93.5%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산 흑연계 응급제는 지금 키로당 지금 3달러에서 4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산은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 이제 키로당 이제 한 5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뭐 대규모로 93%대, 93.5% 때리면은 당연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반사이익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판가 상승률에서 2천억이라는 것은 이제 OP, 그 영업이익을 2천억의 영업이익이 계속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기존의 중국산 응급제 비중이 90%에 거기에 상당 부분 이제 포스코 퓨처엠 쪽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22년도에 1,600억 대였습니다. 1,600억대. 근데 2023년에는 이제 360억. 2024년 작년이 최악이었죠. 작년에 10억이 10억. 자, 올해 예상 영업은 62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죠. 그리고 2026년도는 뭐 2,700억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이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뭐 30만 원까지 가요. 30만 원 이상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물리면서,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회원분들께 2차 전지 상승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너무 이성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야성으로 움직여, 야성 쪽 충동으로 우리가 사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 뭐 이대로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뭐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빼고 왜 이제 네 종목 그 뭐 에코프로 비엠 가장 뭐 일반적이죠. 대신에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봐요.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들이 유리합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 좌상단위, 그다음에 우상단위 LNF 차트 완성도 좋죠. 그다음에 좌단위 PNT 좀 가벼운 것들이죠. PNT 우하단위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완성품보다는 소재라든가 뭐 그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뭐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체험 승부주 VIP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22만 원이면 여러분들 그 의심을 안 했으면 일단은 좋겠어요. 의심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입을 안 하고 자꾸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민하신 분들은 뭐냐면 내가 22만 원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입하시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 종목을 뭐 나름대로 크게 오를 수 있는, 물리지 않으면서 크게 오를 수 있는 세 종목을 바로 저희가 문자로 요약해서 뭐 회사 개요라든가 상승 논리 목표가 해갖고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아마 그런 그 상당히 또 신뢰할 수 있고 또 상승 논리가 굉장히 또 내공이 있다고 저는 뭐 나름대로 자부를 하거든요. 저하고 함께 여러분들 한 1년 정도 한번 같이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또 많이 벌고 못 벌고가 아니라 하여튼 저희 논리대로 한번 1년 정도만 해보세요. 그럼 실력이 제가 보기에는 일치월장 굉장히 점프가 된다고 봅니다. 자, 입금하시고 20만 원 입금하시고 한 달간입니다. 한 달간. 그리고 하여튼 나중에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셔갖고 정회원으로 전환되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저희도 기쁘겠죠. 입금자 성명 저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